안녕하세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입니다. 중국의 한 대기업이 필리핀에 20억 달러, 우리 돈 약 2조 2천억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중국의 대필리핀 투자액으로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액인데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필리핀 방문에 맞춰서 발표된 이번 투자 계획으로 필리핀은 중국에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합니다만 그만큼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필리핀에서는 어제 필리핀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에 대한 소식과 이에 대한 필리핀의 반응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의 뉴스 필리핀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오전 11시 50분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이 니노이 아키노 국제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어제부터 오늘까지 1박 2일간의 일정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3년 만의 국빈 방문이라고 하기에는 방문 일정이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이기 때문에 예정된 일정들이 무척 빡빡한 상황입니다. 시 주석과 두테르테 대통령은 사실 국제회의를 비롯해서 여러 자리에서 이미 여러 차례 만난 적이 있었죠. 지난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도 그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경우에는 2016년 취임 이후 올해를 포함해서 지난 3년 동안 매년 중국을 방문했었기 때문에 시진핑 주석과 두테르테 대통령의 만남은 사실 그리 특별한 정치적 이벤트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시 주석의 필리핀 방문은 그 방문 자체가 좀 특별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공식적으로는 13년 만에 이루어진 중국 국가주석의 필리핀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그렇고 최근 아세안 지역에서 그 패권을 다투고 있는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에서 중국이 먼저 필리핀에 한 발짝 가깝게 섰다는 점에서는 분명 그 의미가 적지 않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이번 방문을 통해서 필리핀이 기대하고 있는 바도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미 지난 11월 초에 중국 국영통신사인 차이나텔레콤이 필리핀 내 제3통신사업자로 선정이 되면서 통신 인프라 개선에 많은 자금을 투자하기로 한 것부터 앞서 말씀드린 20억 달러, 필리핀 페소로 약 1,000억 페소가량의 뉴 클락시티 건설 투자, 그리고 어제 오후에 체결된 남중국 해에서의 중국과의 공동개발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등 현재까지 28개 항목에 걸쳐서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합의된 사항 외에 시진핑 주석은 더 많은 분야에서 필리핀을 돕겠다는 뜻을 전달했는데요. 국가 간의 관계라는 게 어느 한쪽이 마냥 주기만 하고 다른 한쪽이 계속 받기만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중국의 통 큰 행보에 대해서 필리핀 정부가 어떻게 대처해 가게 될지를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 관심 있게 살펴봐야 할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중국의 이런 외교에 대해서는 곱지 않은 시선들도 분명히 있죠. 어제 하루 동안 필리핀 내에서도 시진핑 주석의 방문을 반대하는 시위가 곳곳에서 있었는데요. 남중국 해에서의 영토 분쟁이 정리가 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대중국 의존도가 높아지게 된다는 점, 그리고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미국과의 관계가 그만큼 멀어지게 된다는 부분에서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일반 필리핀어들에게 공감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필리핀 일정은 오늘까지 예정이 되어 있고요. 시 주석이 머물고 있는 글로벌 시티 지역은 오늘까지 학교와 관공서 업무에 대해서 전체 완랑파속 공지가 발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후까지는 곳곳에 도로 통제가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되니까요. 도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시진핑 주석의 방문만큼이나 중요한 방문자가 한 명 더 있어서요. 이 소식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 MILF 지도자인 알하지 무라드 에브라임 의장이 필리핀 국방부 캠프 아귀날도를 방문했습니다. MILF라고 하면 지난 30여 년간 필리핀 내전의 주요 세력 중 한 곳이죠. 남부 민다나오 지역을 기반으로 이슬람의 독립투쟁을 해온 단체 중 가장 큰 단체가 바로 이 MILF, 모로 이슬람 해방전선인데요. 이곳의 의장이
필리핀군의 핵심인 캠프 아기날도를 방문한 겁니다. 필리핀 현대사의 기록이 될 만한 아주 역사적인 방문이죠. 오랜 내전을 종식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는 방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내년 1월로 예정된 국민투표를 통해서 방사모로 오가닝로, 그러니까 민다나오 방사모로 지역의 독립적인 자치정부를 인정하는, 그리고 필리핀의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연방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건데요. 이 투표를 2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반군 지도자였던 무라두 에브라임 의장이 직접 필리핀 정부군의 핵심인 국방부를 방문해서 군 장성들과 함께 회담을 가졌다는 것은 그 만남 자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방문에는 필리핀군 합동참모총장과 민다나오 지역 사령관 등이 무라두 에브라임 의장을 직접 맞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무라두 에브라임 의장 자신도 이렇게 캠프 아기날도를 걷게 될 날이 올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밝히면서 이번 방문에 소회를 전했다는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내년 1월 국민투표를 거쳐서 방사모로법이 통과가 되면 이제 필리핀은 한 국가의 양체제로 운영이 되는 연방제 국가로 전환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결정으로 필리핀의 미래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가 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소식은 세계 어린이날의 소식입니다. 어제, 그러니까 11월 20일은 유엔이 정한 세계 어린이의 날입니다. 다른 뉴스에 밀려서 필리핀에서는 이 유니버설 칠드런스 데이가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는데요. 오늘 뉴스에서는 현재 필리핀의 어린이들이 놓여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다루는 기사가 나와서 이 소식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필리핀은 2016년 두테르테 대통령의 취임 이후 마약과의 전쟁을 국가의 중요한 정책으로 시행을 해오고 있죠. 오늘 보도에서는 이 마약과의 전쟁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은 아이들의 숫자가 사망자만 74명, 이 단속 과정에서 총격에 노출이 되었거나 실제 총격 상황을 경험했던 아이들의 숫자도 1000명을 넘어섰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아이들에게도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한다는 이유로 현재 13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형사처벌 대상 연령을 9세로 낮추자는 제안을 하기도 했었죠. 9살이 넘으면 실제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형사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범죄를 줄이는데 필요한 조치라는 건데요. 만 9살이라고 하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3학년 정도 되는 나이죠. 이 정도 나이에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것을 인지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것이 범죄율을 줄이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주장 자체가 이렇게 어린 나이에서부터 범죄에 노출되고 있다고 하는 방증이기도 하니까요. 아동을 이용한 범죄, 그리고 아이들이 피해자가 되는 범죄가 필리핀 사회에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필리핀은 사회 구조적으로 빈부의 격차가 무척 큰 나라죠. 이 빈부의 차이는 사실 연령과 성별에 대한 특별한 구별이 없기 때문에 아이들의 경우에도 하루에 생계가 문제가 될 정도의 가난한 집 아이들과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은 분명 다른 환경에서 이번 어린이날을 보내게 됐을 겁니다. 어린 아이들의 범죄가 그들만의 잘못은 아니듯이 사실 이런 경제적 어려움도 그 아이들의 잘못은 아닐 텐데요. 세계 어린이날을 맞아서 필리핀의 어린이들에 대한 내용이 뉴스로 올라와서 이 소식을 잠깐 살펴봤습니다. 앞서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린 것처럼 따객시티 지역은 오늘 왈랑파속이 공지가 되었죠. 이건 시진핑 주석 방문으로 인한 건데요. 이거 외에도 태풍 사무엘 때문에 휴교가 공지되어 있는 지역들이 좀 있습니다. 세부시티와 네그로스 오리엔탈 지역은 전 레벨에서 휴교가 결정이 되었다고 하네요. 왈랑파속 공지는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으니까 미리 확인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수요일이니까 벌써 한 주간의 절반을 지내고 있는 셈이죠.
알찬 수요일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내일 아침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만 교민, 150만 방문자들이 함께 듣는 필리핀 교민 뉴스 필리핀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알렉스였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